누구에게나 봄날은 찾아오고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러하듯 그 봄날도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우리 엄마를 여장부라고 합니다. 가진 것 없이 홀로 이남 이녀를 키우셨던 우리 엄마. 나는 단 한 번도 엄마의 나약한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웃음도 많고 정도 많은 분이셨습니다. 21살 시집와 가족이 세상의 전부였던 엄마. 제 기억 속의 엄마는 언제나 다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 엄마가 언젠가부터 낯선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인생의 황혼. 엄마는 또 한 번의 풍랑을 만났습니다. 지천이 꽃으로 뒤덮이는 양구의 봄. 이곳에선 봄과 함께 한 해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엄마와 산책을 나온 춘식 씨. 진짜 예뻐 아냐 마 첫째 꽃이야 마 이게 첫째 꽃. 춘식 씨는 7살 아이의 지능을 갖고 있지만 엄마에게 필요한 것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지 엄마. 그래도 운동을 해야지 엄마. 그 다리가 근육이가 늘어지지. 다리가 튼튼해지나. 9년 전 안옥순 할머니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음식 준비를 서두르는 춘식 씨. 그래도 주방에서 칼자루를 쥐는 것은 막내 용식 씨입니다. 지체장애로 몸이 불편하지만 못하는 요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에서 뭔가를 찾는 용식 씨. 많아? 여기 있어. 춘식 씨는 단번에 필요한 재료를 알아챕니다. 동생이 주방 보조를 한 지 벌써 10년이 다 돼가죠. 여기다 매실도 넣어. 매실 쬐고. 이만큼 됐어? 조금 더? 됐어? 이거 난 못해요. 이거는 거. 나 요리하는 거 솔직히 그래갖고 지가 다 하니까 이거 하니까 제가 난 나무만 심부름만 하는 거지.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손발이 척척 맞습니다. 용기 씨 요리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엄마 편찮으시고 나서부터요? 몇 년이나 된지 잘 모르세요? 익숙해질 만도 한데 엄마는 여전히 두 아들이 부엌에 있는 것이 못마땅합니다. 아이고 언제 다 먹어. 그만해. 먹으면 그만해. 아유 더 한심하죠. 죽거나 사나 내가 해서 내가 때가 좋지. 소박하지만 정갈한 식사가 완성됐습니다. 뇌졸중으로 쓰러지기 전까지 장애가 있는 두 아들을 돌봐왔던 엄마. 이제는 형제가 엄마의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용식 씨는 현재 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접 운영하는 블로그에는 그가 쓴 70여 편의 시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엄마에 관한 내용도 있죠. 형을 대신해 집안일을 꼼꼼히 챙기는 용식 씨는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좋았습니다. 업고 댕겨서 학교에 가고 싶어하는 어린 아들을 위해 엄마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용식 씨를 데리고 학교에 갔습니다. 장한 어머니상도 받았죠. 아, 우리 용식이도 졸업할 때 나도 상 받고 용식이도 상 받고 그래서 그 옷 고는데 그 엄청 되게 아주 무게가 나가는데 하나도 안 먹어보. 아주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지금 같으면 어른도 없어요. 어떻게 거울 댕겨 못 댕겨. 학교나 좀 오느나. 용식 씨는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용식 씨가 뱃속에 있을 때 아빠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고 엄마는 홀로 이남 이녀를 키우기 위해 온갖 굳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착실히 키웠지만 뭐 어디 가서 다쳐보지도 못하고 아휴 내가 저걸 저 건너서 여기까지 얻고서 건너오려면 아이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악착을 떨었는지 몰라. 참, 나 살아나온 건 물으면 큰일 나. 물어보지 말아야 돼. 용식 씨 집에 반가운 손님이 왔습니다. 요양보호사 엄순희 씨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몸이 불편한 노인을 돌보는 전문 인력인데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의 지원으로 안옥순 할머니를 돌보고 있습니다. 집에서 멀지 않은 부대. 안옥순 할머니는 일주일에 하루 이곳에서 목욕을 합니다. 이렇게 머리숱이 많으셔서 그전에는 파마를 말러 가면은 두 사람 가져야 말았어. 응. 아니 지금도 많으신데 뭐. 안옥순 할머니가 오늘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잘 아는 엄순희 씨. 두 사람이 만난 지 벌써 1년이 다 돼갑니다. 이 어르신은 또 저기 바짝 씹는 것보다 목욕하는 걸 더 좋아하세요. 진짜 그렇게 자주 말씀하세요. 그렇게는 나겠어요. 이거 하루에 한 번씩 와야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오세요. 목욕은 두 아들이 채워주기 힘든 일입니다. 오늘은 용식 씨가 부엌을 뺏겼습니다. 이거 용식 씨가 기대하는 맛 안 나면 어떡해요? 예? 용식 씨가 나보다 요리를 더 잘하는데. 안옥순 할머니만 돌보면 되지만 이곳에 다니면서 집안 사정을 잘 알게 된 만큼 두 아들까지 챙기게 됩니다. 함께 밥을 먹는 횟수가 늘면서 자연스럽게 식구가 됐죠. 나는 그걸 벌로 들여서 모르겠어. 순희 씨가 오면 조용하던 춘식 씨네 밥상에도 생기가 돕니다. 뭐야 다가이 뭘 있지 돌덩어리. 근데 제가 도시락을 원래 싸가지고 다니라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 어르신이 엄청 서운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어떤 날은 장을 받아가 같이 또 맛있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또 먹고 숟갈 개수까지는 알으니까요.
맞나요, 어르신? 응. 한편 어떻게 생각하면 딸보다 더 낫지. 매일 와서 이렇게 뭐 하루 도와주고 가고 하니까. 이것들은 뭐 전에 살림 사느라고 마음만 있어도 못 와보잖아. 그런데 하루 2시간씩 주 5일을 오는 엄순이 씨. 갈 시간이 다가오자 안옥순 할머니는 순이 씨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기다리는 분이 많아서. 저 아래 어르신은 진짜 제가 가야지 밥숟갈 드셔요. 네, 가세요. 아니, 여기 계세요. 네, 가세요. 내일 올게요. 가세요. 네. 잘 먹어봤자 순이 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할머니는 손을 흔듭니다. 아이고. 엄순이 씨는 양구 지역에 사는 3명의 노인을 돌보고 있습니다. 일어나십시다. 일어나봐. 이쁜 아가씨가 또 왔어요? 우리 어르신은 여자만 좋아하신다니까. 여기 이쁜 아저씨도 오셨는데. 치매로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이재대 할아버지.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졌지만 엄순이 씨만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엄순이 씨가 돌보는 노인들 대부분이 치매 증상을 갖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공부할 것도 많고 일은 고되지만 엄순이 씨는 요양보호사가 된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눈 떠보세요. 눈곱 다 떨어졌나 보게. 다시. 좋지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대한민국 사람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엄마 생존에 계실 때도 그 지금 어르신들한테 하는 것만큼 그렇게 그거에 한 반도 못했어요. 어르신들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유달리 더웠던 여름. 안옥순 할머니 가족에게도 올여름은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용수 씨잘 지냈어? 반갑네. 가진이 안 심었나? 3개? 알아서 좋은 야채들로 골라 담는 아저씨. 용식 씨는 이 야채 트럭의 단골 손님입니다. 얼갈이 배추. 얼갈이 배추? 얼갈이가 2단 남았네. 요거. 응? 된장국 끓인 몰라. 음식도 잘하고 살림도 잘하고 용수 씨가 좋아요. 성격도 좋고 사람 오는 거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엄마가 김치 담그는 것을 어깨너머로 배운 용식 씨. 오늘은 안옥순 할머니의 비법이 담긴 김치를 담그는 날입니다. 오늘만큼은 엄마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조금 많이 놓치면 또 많이 놓을까 보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에휴. 그런데 웬일인지 춘식 씨가 엄마를 믿지 못합니다. 그런 아들이 야속하기만 한 엄마. 저 혼자 문제도 안 하고 참기름 조금 더. 한겹 넣었어 엄마. 깨소금, 소금 다 들어가 있어. 잘 까먹어요. 까는 거 넣었다고 또 들어간다고 또 한다 하는 거 봐요. 어이없는 실수에 엄마는 민망해집니다. 먹다가 말아가지고. 엄마 가만 있어봐. 뭐가? 응? 면 넣었어 엄마. 엄마 그거 다 들어갔어. 다. 엄마 가라고? 그래. 나 갈 거야. 에? 안 해. 정신 갔다 하니 뭐.
결국 부엌에서 쫓겨난 엄마. 도대체 엄마가 왜 저러는지 춘식 씨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옛날 생각해서 봐주라고요. 아유 정말로 눈물이 다 나오잖아. 쟤는 엄마 아닌가 봐요. 구박하자. 기억이 안 나세요, 어머니? 예.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오래됐어요. 지금.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아유, 기억력 좋다고 아주 세상 천지. 순식 엄마처럼 기억력 좋은 거 처음 본다고 그랬는데 그 어디다가 돈이 없으니까 팔아먹었나 봐. 엄마는 요즘 들어 자신의 기억력이 흐릿해진 것이 불안합니다. 용식 씨는 엄마의 증상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세요. 안 좋으세요? 용식 씨가 한자 한자 정성껏 쓴 글로 자신의 생각을 전합니다. 요즘 들어 어머니가 자꾸 기억 상실 증상들을 보이시고 인지장애 증상들도 보이시는데 참 걱정되고 어찌할 줄 모르겠어요. 곁에서 지켜보기에 안타깝게 그지없네요. 그날 밤 용식 씨는 늦은 밤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병원에 갈 준비를 하는 용식 씨. 오늘 엄마를 위한 검사가 있습니다. 정기 검진이 있을 때마다 온 가족이 함께 갑니다. 병원에 가는 이유는 모르지만 춘식 씨는 가는 내내 엄마의 손을 꼭 잡습니다. 사실 오늘 검사는 평소에 하던 검사와 다릅니다. 용식 씨는 엄마의 치매 검진을 예약했습니다. 몇 월 달쯤 된 것 같아요? 대충이라도? 전혀 모르겠어. 지금이 1월? 2월? 오늘 요일은 무슨 요일 같아요? 아이고 내가 그걸 알면 얼마나 좋게. 똑같이 보고 그릴 생각이었지만 손이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게. 방산에서 얼마나 큰 장사를 하고 내가 날렸었는데 지금 이 꼴인데. 며칠 후 춘식 씨 가족이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오늘 치매 검사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어머니 무슨 검사 받는지 아세요? 난 모르겠는데. 모르시겠어요? 나 잘 몰라. 마음 편한 형과는 달리 용식 씨는 여러 걱정으로 마음이 복잡합니다. 어머니가 점점 몸이 안 좋아지시니 마음도 안 좋고 걱정이 많아요. 결과가 치매로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이 많습니다. 화를 자주 내시는 편이세요? 예. 평소 엄마의 증상을 물어보는 의사. 기억하지 잘 못하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같은 거 여러 번 물어보시기도 하고 가끔 때리면서 소리 지르고 욕하는 최종 경우가 진단 있고. 결과 네, 엄마는 가끔 초기 치매였습니다. 실수할 때가 있네요.
다른 이제 우울 증상이라든지 또는 좀 망상 증상이라든지 환각 증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그런 증상들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엄마와 형. 용식 씨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져 내립니다. 용식 씨는 치매 치료에 대한 지원을 받기 위해 이 병원의 사회사업팀을 찾아갔습니다. 어느 분이랑 같이 살고 계시나요? 다 세 분이서 같이 사세요? 그전에는 장사했는데 지금 장사를 못하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교통비를 저희가 이렇게 지원해드리고 제가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보니까 뭐 치매 진단을 받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그런 거 뭐. 아우 지금 치매라고 누구 오늘 저 진단 받은 게 그래요? 네, 진단 받은 거는 혹시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들으셨나요? 우리 막내가 알지. 너 네가 들었어? 여기. 치매가 뭐요? 치매가 이제야 자신의 병을 알게 된 엄마.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 약 드시면 괜찮아지신대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를 어떻게 달래야 할지 용식 씨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애들 속삭이고 그럴 바에는 내가 죽어야지 뭘. 아이고 참. 한때는 장애가 있는 두 아들보다 하루 더 살고 싶었던 엄마. 지독하게 자랐는데. 이제 두 아들의 짐이 될 생각을 하니 억장이 무너집니다. 용식 씨는 집에 오자마자 엄마의 처방전을 정리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늘 해오던 일입니다. 직접 작성한 건강기록부도 있습니다. 이제 전보다 더 많이 엄마를 챙겨야 합니다. 어머니가 나 때문에 더 고생하셔서 저렇게 되시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정말 미치도록 괴롭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한평생 고생만 하신 엄마. 인생의 끝자락, 시련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른 아침 시장을 찾은 요양보호사 순희 씨. 안옥순 할머니 집에 가져갈 삼계탕 재료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순희 씨도 안옥순 할머니의 치매 진단 소식을 들었습니다. 순희 씨는 별다른 내색 없이 삼계탕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며칠 만에 겨우 웃음을 보이는 안옥순 할머니. 치매 판정을 받았을 뿐 오늘도 여느 때와 다른 것이 없는 날입니다. 우리 총각님 한갑 때 삼계탕 끓여드려야 돼요. 예? 올해 한갑이세요. 우리 저기 총각님이. 예. 그래서 한갑 때 삼계탕 끓여드리면 되겠다.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큰 축제가 있는 날. 안옥순 할머니도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처음엔 축제에 가지 않겠다고 완강히 버티던 안옥순 할머니. 엄순희 씨는 며칠 동안 할머니를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나오는 거지 뭐. 한 번도 안 나와가지고 오랜만에 오는 거야 이거 여기서. 안옥순 할머니는 평생 단 한 번도 축제에 간 적이 없습니다. 이건 큰데 이건 작아. 브랜드 다행히?
고단한 삶에 치여서 이런 시간을 즐길 여유가 없었습니다. 21살에 들어와가지고 이날 평창에 양구에서 이런 구경은 처음 해보네 참말로. 생생하게 전해지는 엄마의 슬픔과 기쁨. 춘식 씨에게 엄마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오로지 자식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사신 분이거든요. 남은 여생 정말 아들들하고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점점 더 희미해져갈 엄마의 기억. 그러나 기억이 모두 지워지는 순간까지 엄마의 시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음악 수업 시간. 이곳에서 가장 열정적인 학생은 여든을 바라보는 안기로한 할머니입니다. 그 마음이 안타까워라 이별의 구설정보자. 이게 옛날 노래다. 괜찮지? 옛날 노래구나. 옛날 노래다. 나 하나도 안 잊어버려. 다 오야. 난 구구단도 다 오고 다 해. 머리가 좋아. 안 잊어먹어. 하나도. 너의 신체를 넘어 낙동강아 흐르거라. 역시 안기란 할머니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는데요. 이곳에서 수업을 듣기 시작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유명 인사가 됐죠. 처음 보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결혼했어? 예, 했습니다. 그러면 저 존댓말 써야지.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 점심 식사가 담긴 쟁반에는 모두 각각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완전 이빨이 좀 약해서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를 잘게 썰어서 연화 곤란 같은 거 쉽게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경우가 있고요. 죽 드리는 경우가 있고 몸이 이제 시원찮은 분들은 그렇게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틀린 것 때문에 이렇게 식사 이름표 해서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고 지겨워. 아이고 지겨워. 동자장이가 다 되졌어?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한 할머니. 버리자 좀 나왜 백만 줘 이거 좀 백만 줘 왜? 이거 좀 해. 어? 동자장이가 다 되졌어? 동태 어제 드렸잖아. 오늘 또 드리면 동태 맛없어요. 그죠? 어제 드렸어요. 드셔. 아이고 늦게 드시러. 오케이.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돌발 행동에 놀란 안기란 할머니.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할머니도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한 8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처음에 어르신 말 수 없으셨거든요. 가만히 앉아 계시는 어르신이셨는데 지금은 생활체조 시간에도 그리고 다도교실 시간에도 그리고 노래교실 시간에도 노래도 잘 부르시고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을 낮 동안 돌봐주는 주야간 보호센터. 우울증을 보이던 안기란 할머니는 이곳에 오면서부터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밝아졌습니다. 사회생활이 이 치매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어르신들하고 무의미한 대화를 하는 것 같지만 그것도 일종의 서로 어르신들 간의 사회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심한 어르신들도 다른 어르신들과 동질감 느끼면서 대화하시면서 경과가 좋아지는 거를 많은 경우를 봤어요.
주야간 보호센터의 하루 프로그램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안규란 할머니를 맞이하는 사람은 언제나 며느리입니다. 안규란 할머니는 최근 분가에 살던 큰아들 가족과 다시 합쳤습니다. 아이스크림보다 과일을 드셔야 돼, 사실은. 거기서 오늘 뭐 하셨어? 음악 시간이라고 풍군 갔다 놓으면 내 마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고봐. 다 내. 나는 다 해. 웬만한 거 다 쫓아해. 옛날 노래 하나도 안 잊어먹었어. 그러니까 잊어버렸던 걸 아직도 계속 하니까 생각이 나잖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도 머리가 참 좋아. 좋아요? 하나도 안 잊어먹었다니까. 그러든지. 여기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평범한 시간. 물 흘러나 봐봐. 하지만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기 전까지 이런 소소한 대화도 쉽지 않았습니다. 거의 매일 경찰에 신고까지 해가며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게 정말 의외였었어요. 그래서 당신을 그래서 우리가 죽이려고 한다. 그러는까지 심지어는 그렇게까지 아들이 죽이려고 한다까지 심지어 그렇게 하시고 거의 잠을 안 주무시고 2층에 올라오셔서 막 당신 죽이라고 막 누워서 정말 생떼 아닌 생떼를 쓰시고 21살 시집 와서 평생 가족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아온 안규란 할머니. 온화한 성품인 안규란 할머니는 기자 씨에게도 자상한 시어머니였습니다. 내 손이다 내 손. 아니야 이게 지금 이형 때 누구 생일이었었어? 아버님 아닌가? 그러나 14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어머니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때문에도 건강하셨었지. 그때는 건강하셨지.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자고. 어머니의 상태는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그걸 저도 믿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그 행동하시는 거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다. 좀 예감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진료를 받아보니까 이제 초기 단계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의 끝자락에 남편 없이 홀로 남은 두려움 때문이었을까. 안규란 할머니의 기억은 빠르게 지워져 갔습니다. 어머니를 깨우러 온 성영 씨. 안규란 할머니는 벌써 요양원에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많이 남지 않았어. 이제 15분 남았다. 갈래면 15분. 정확하네. 요양원 차가 도착하기 훨씬 전이지만 할머니는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피부는 얼마나 좋은데. 진짜 화장 조금만 하면은 진짜 피부 어머니 연세에 다른 분 찌글찌글하거든요. 근데 어머니 피부가 좋다고요. 조그만 입술만 봐도. 드디어 요양원 차가 도착했습니다. 타실게요. 조심. 어디 앉아? 어르신이 양쪽 자리 앉으셔야 돼요. 저쪽 있잖아요. 거리낌 없이 차에 오르는 안규란 할머니. 차에는 담당 요양보호사가 타고 있습니다. 어르신, 모자. 차가 출발할 때까지 시어머니를 찬찬히 살피는 기자씨. 마치 유치원에 어린 딸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자씨도 출근 준비를 합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가족들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참 우리 어머니가 많이 변하시면서 다시 우리 집에서 이렇게 웃음이 조금 이제 다시 웃음이 돌아온다는 거. 그러니까 그 전에는 거의 얼굴이 굳어져 가는 상태였었거든요. 다 나오셨나요? 네, 다 나오셨어요. 인지기능 향상이 좋은 종이접기 수업. 한번 모양으로. 안규란 할머니는 이 수업에서도 가장 적극적인 학생입니다. 접어주세요. 이게 뭐야? 비행기? 비행기 아니요, 반딧불이 접을 거예요, 어르신. 반딧불? 네. 반딧불을 알아? 개똥불. 반딧불이요? 응, 반딧불. 옛날에 맞아. 많았잖아요.
저도 어차피 깐지 아니, 감독 어르신이 수업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점점 말이 없어진 안기란 할머니. 보다님 이게 아셔야 되는 게 이제 어르신 성형 시간에 따라서 딜레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어르신이 8시 40분에 표정도 심상치 않습니다. 사실 안기란 할머니는 화장실이 급했습니다. 10여 분 후 화장실에서 나온 할머니. 앞치마에 숨겨둔 뭔가를 가방 안에 감춥니다. 입고 있던 속옷입니다. 요양보호사가 안기란 할머니의 앞치마를 살핍니다. 신내가 관계가 실수하신 거예요? 네, 실수한 거예요. 이게 변을 봤는데 묽은 변 같은 거 있거든요. 할머니를 씻기려는 요양보호사. 여기 보니까 화장실에 그 소화 안 돼가지고 변이 배가 아프잖아 어르신이. 그래서 한 번 더 가자. 여기 있다가는 더 큰 실수하니까. 그래 가자. 있지라. 배 아프잖아. 얼른 갑시다. 밖에 나왔으니까 배 아프니까 가자고. 다른 것 때문에 가자는 게 아니고 배 아플 때는 화장실에 좀 앉아 있는 게 어르신한테 그래. 좋다고요. 아유 가만히 있어. 배 아파서 그래. 조금 있다. 그리고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어르신. 여기 잠깐 앉아 계세요. 어르신. 이곳에선 늘 상냥하던 안기란 할머니가 그동안 보이지 않던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가져올게요 어르신. 내가 가져올게. 아니야 누가 지금 기다려보세요 그럼. 할머니가 갈아입을 옷을 찾는 송옥경 씨. 안기란 할머니가 이런 실수를 한 것은 처음입니다. 어르신은 가져가 놓은 게 없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그 여벌로 혹시 어르신들 없을 때 실수할까봐 하나씩 있거든요. 요거 갈아입히시려고. 아무도 화장실에 가는 것을 말리지 않았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실수를 한 걸까? 그런 거 그러니까 조끼 갖다 드릴까요? 큰 걸로 갖다 드릴게. 안기란 할머니는 창피하다 못해 화가 납니다. 할머니의 갑작스런 모습에 놀란 것은 담당 요양보호사 송옥경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요양보호사 따고서 아버지가 그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각 많이 나요. 아 이런 걸 왜 물어봐가지고 제가 몰라서 많이 못해준 부분이 많거든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자주 생각나요. 좀 남자 어르신들 많이 보면은 친정 아버지 생각 많이 나죠. 지금 아프시다면은 간병을 더 잘해줄 수 있었지 이런 거 많이 나죠. 예뻐요. 안기란 할머니는 이곳에서 많은 치매 노인들을 봐왔습니다. 마치 아이처럼 구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전혀 다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게도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할머니는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난 다 싫고 이제 죽었으면 좋겠어. 몰라 살기 싫어. 이른 저녁 서둘러 집으로 돌아온 성용 씨. 자요. 중서. 일어나면 되지. 뭔데 너는? 일어나. 아 싫어 뭔데 너는? 아 나가는.
이거 땀 다 젖었어. 이거 갈아입어야지. 그러다가 나가는. 그래 절대나 전화 사오지 마. 결국 방 밖으로 쫓겨난 성용 씨. 그는 오늘 요양원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말없이 닫혀버린 문. 집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그럼 이따 과일이나 드셔. 우리 먼저 먹을게. 알았어. 어머니는 이제 누구의 얼굴도 보지 않습니다. 1년 전 자물쇠로 방문을 채우고 자신이 만든 망상에 스스로 괴로워하던 어머니. 어머니를 도저히 혼자 둘 수 없어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살림을 합쳤습니다. 이제 한시름 놓았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그때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성용 씨는 막막해집니다. 꾸준하게 그냥 나는 그냥 병원에서 큰 병원에서 약만 지어서 먹으면 낫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예전에 상냥한 엄마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믿었던 아들의 희망은 깨졌습니다. 그날 밤 안기란 할머니는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열심히 빨고 있는 안기란 할머니. 그런데 모두 이미 빨아놓은 옷들입니다. 도둑놈이 저기다 이렇게 빨아놓고 어디 노인정 갔다 오면 이럴 때 따고 들어와서 옷에다 약을 채발라놔서 안에다 약 치러놔서 내가 며느리 복히면서 울면서 채질이 잡았다고. 그 어떻게 그래? 약 발라놔서 지금 빨래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어떻게 해. 비벼 빨아야지. 그럼 저 막 비누칠해서 막 비벼 빨으면 저. 예전에 알던 한 사람이 자기 집에 몰래 와서 물건을 훔치고 해코지를 한다는 할머니. 며칠째 요양원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이상한 것은 이것뿐이 아닙니다. 각종 가전제품들의 상표를 모두 테이프로 가렸습니다. 그 테이프는 내가 붙였어. 뭐라고 썼는지 몰라. 영어로 썼어. 그래서 내가 미친 녀석. 이거 뭐라고 썼는지 내가 알 수가 있어야지 해서 꼴보기 싫다고 내가. 그럼 도둑이 영어로 뭘 써놓고 간 거예요? 예, 거기다 다 그렇게 써놓고 갔어. 저 아무리 지워도 안 지워져. 저 꼭대기에 저 검은 거 썼잖아. 그래. 이것도 도둑이 쓴 거라고요? 그거 뭐라고 썼는지 몰라. 아들 보고도 좀 뭐라 그래도 안 봐. 정신퇴진약, 운수저, 해서부터 사소한 대야, 비누, 해서부터 사소한 수건까지 다 가져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가져가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약 같은 거는 가져갔다고 그래서 제가 다 찾으면 다 숨겨놓고. 여기 가져간다고 여기다 숨겨놓고 저기다 숨겨놓고 못 찾으시는 거예요. 자꾸만 사라지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이었습니다. 안기란 할머니의 정기검진이 있는 날. 이래서 살아서 뭘 했냐? 그래도 웃음이 나. 그래도 살겠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죠. 혹시 어머니의 증세가 더 심해진 것은 아닌지 기자 씨는 걱정스럽습니다. 네, 감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기란 씨 안녕하세요. 네. 기억력 이런 건 좀 어떠세요? 기억력은 똑같아요. 기억력은 좋아요. 똑같아요? 날 보고 노인정에 댕기니까 해놓은 말이 뭐냐면 노인네가 그렇게 정신이 좋느니 네. 노래도 몇 마디 헤매느냐 손 들고 헤매느냐 그거 다 하고 구구단도 다 울고 난 저렇게 노인네가 돈 한 시방 한 3년 아니신 80 노인네가 무슨 정신이 저렇게 좋느냐. 아주 기억력은 좋아요. 안기란 할머니는
또다시 자신의 기억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진료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죠. 요즘 거기 왜 수라는 사람은 요즘 집에 안 오십니까? 아유 잘하시네 여태. 네. 항상 얘네가 이사 왔다고 우리 집이 그랬잖아. 네네. 옆에를 내 안방, 얘 옆에 방, 2층은 딸네. 우리 딸이 네. 여기 딸 그렇게 줬는데 안 와요. 무서워서. 무서워서 이제 못 와요 집에. 안 먹잖아요. 그거 다 먹. 상상 속 도둑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는 할머니. 하지만 다행히도 그 도둑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기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이런 행동 장애가 아주 심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의심한다든지 뭐 망상이 있다든지 이제 뭐 왜 자꾸 고집을 부리고 왜 가족을 약간 이렇게 피곤하게 하고 괴롭히고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며칠 만에 안기란 할머니가 요양원의 주야간 보호센터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꽃꽂이입니다. 우리 흐르는데 가운데다 똥 들러. 가운데. 제가 해드릴까요? 꽃들도 내일 아침에 얘네들 물 여기 있는 거 다 먹어요. 할머니는 오래전부터 이 수업을 기다려왔습니다. 이 꽃을 선물로 주고 싶은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꽃 이뻐요? 응, 이뻐. 난 꽃 좋아해. 갖다 며느리 안겨줘야지. 며느라 이거 받아라. 왜 며느님한테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몰라 난 며느리를 더 위해 아들보다. 꼭 전해드리세요. 왜 자꾸 전에 없던 때를 쓰게 되는지 사실 안기란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사과를 하고 싶었습니다. 어르신이 평소에 우리 며느리가 꽃을 너무 좋아하는데 갖다 드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네, 올해 치료 때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이 선물을 며느리가 좋아해 줄까요? 어르신이 만드신 거라서 며느님 갖다 드리고 아니 우리 거 아니셨어요. 아 세상에. 네. 들어가세요. 며느리 주려고 갖고 왔어? 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아유, 뭐야 이거는? 해보래요. 해버리기. 아우, 우리 어머니 작품이에요. 아, 어떡해. 아, 방송에서 그냥 몸둘 바를 모르겠네. 손으로 놔들고. 예? 어머니가 울게 했잖아. 저 잘 울어요. 어머니가 혼내켜도 울고, 서운해도 울고, 기뻐도 울고, 눈물이 많아갖고. 준비하시네, 어머니가. 기억을 잃어가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울 때도 있지만 이 순간만큼은 예전에 다정했던 어머니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안기란 할머니 가족이 사진관에 왔습니다. 지금 기억 조금 있으실 때 가족 사진 한 장 남기려고요. 같이 살면서 어려운 거, 힘든 거, 기쁜 거 그런 것들이 많이 이 다음에 많이 기억이 날 것 같아요. 사진을 보면서. 화장은 하나도 안 했으니까. 화장을 받는 안기란 할머니의 표정이 마치 수줍은 새색시 같습니다. 살짝만 해드릴게요. 피부도 좋으신데 신경 많이 안 나고. 10년은 젊어 보여, 언니. 응? 워낙 고우셔가지고 화장을 안 하시고. 그래서 피부 좋으시구나. 이쁘시다. 미인 되셨다고. 미인이 됐다고? 네. 응, 고마워. 그래서 뺏기 더 있어? 어머니도 미소. 우리 어머니도 살짝만 내리실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잘하신다. 그동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예전처럼 행복하게 웃는 어머니. 그러나 이 순간도 머지않은 시기에 기억 속에서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진짜 잘하세요. 최고예요. 한번 아버지 이쁘게 그래도 지금의 행복만은 가슴에 새기고 싶습니다. 정말 웃으시면서 살면 좋겠어요. 행복하게. 나 정말 행복하게 살았노라고 가실 때 그 말씀 남기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아이가 돼버린 엄마. 그러나 그 속에는 가족을 위해 희생했던 엄마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기억이 지워져가는 상황 속에서도 인생은 계속되고 엄마는 하루하루 또 다른 기억들을 채워갑니다. 그 기억을 행복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엄마의 석양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과자 죽게 가지 마라. 어떻게 보기 울음이 나오래. 나는 포도 시려, 나는 과자 시려. 엄마 산수에 가봤더니 철영 열매가 열렸길래 하나를 따서 맛봤더니 우리 엄마 전맛 같구나. 그치? 이 길을 안 잊어버렸냐?